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의 공룡화석 두 번째 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편에서는 이제 전남대학교 팀이 허민 교수님 팀이 이제 어떻게 발굴을 해왔나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 두 번째는 그 외의 스토리들입니다. 뭐 공룡 발굴 역사가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건데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사실 일부러 깊은 내용을 안 넣습니다. 그냥 재미로 보시라고 한번 보시면, 자, 일단 우리나라 최초의 공룡 흔적 발견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된 공룡 화석은 공룡 알이에요. 경북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에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이제 양승현 교수님에 의해서 최초로 확인이 됐어요. 근데 그 전에는 이 공룡 알이 발견되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공룡 흔적이 발견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뭐 발자국 같은 경우에는 발견이 됐었겠지만 사람들이 그게 공룡 발자국이라고 인식을 아마 못했던 걸로 생각이 돼요. 아무튼 이 공룡 알을 맨 처음 발견했을 때도 양승현 교수님도 긴가민가요. 이게 공룡 알이 맞나 그래갖고 독일 본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한테 이 알을 보내줍니다. 공룡 알이 맞냐 확인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서 이게 최초의 공룡 알이자 최초의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공룡알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공룡 흔적입니다. 저희 국립대구과학관에서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19년에서 2020년 초까지 화석 특별전을 했었는데 그때 이 공룡알을 전시를 했었어요. 보신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거랑 두 번째로 발견된 공룡알까지 전시를 했었는데, 이게 저희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경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에서 빌려왔어요. 그래서 전시를 했었고, 지금은 경북대 자연사박물관, 경북대가 원래 대구에 있는데 경북대 자연사박물관은 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위 가셔서 보셔야 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아마 휴관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공룡뼈는 맨 처음에 누가 발견했느냐? 이제 역시 은퇴하셨습니다만 부산대학교 김학묵 교수님이 초식 공룡의 팔뼈 하나를 발견하셨어요. 근데 이게 한 40-50cm 돼요. 상당히 큰 게 발견됐어요. 경북 의성에서 발견됐는데, 이분이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공룡이기도 하고 의미가 각별하잖아요. 그래서 울트라사우루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사실 이 팔뼈 하나 가지고는 이게 무슨 종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학명 자체는 없어졌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최초의 공룡뼈로서 의미가 각별합니다. 목긴 공룡의 팔뼈입니다. 지금 이거 보실 수 있는 곳은 대전에 있죠. 문화재청 산하 이제 국립문화재연구소 천연기념물 센터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이런 위풍당당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발견된 게 이제 경남 합천에서 이제 어깨뼈로 추정되는 공룡뼈가 발견되는데, 뭐 이거는 뭐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 상당히 이제 괜찮은 발견이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경남 하동 쪽에 가면 백악기 하산동층이라는 지층이 있습니다. 그 지층에서 부경대학교 백인성 교수님 팀이 목긴 공룡의 이제 척추 그리고 갈비뼈죠, 늑골, 뭐 꼬리 일부 막 이런 걸 발견을 해요. 그래갖고 부경고사우루스 밀레니움 아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부경고는 부경대학교에서 이름을 땄고, 사우루스는 당연히 이제 공룡 이름이나 뭐 도마뱀 같은 거 붙일 때 붙는 이제 도마뱀이란 뜻이고요. 밀레니움 아이는 이게 2000년도에 발견되고 발표돼서 붙은 이름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이 역시 새로운 학명을 붙여주기에는 좀 뼈가 부족하다 해갖고 또 이름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훗날 연구에서 또 누가 새로운 거 찾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 외에 이제 뭐 아까 1편에서 말씀드린 이제 허민 교수님의 발굴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있었는데 그건 1편에서 설명했으니까 그거 빼고 또 설명을 드리면, 2011년도에 경기도 화성시에 이제 방파제 같이 이렇게 쌓아놓은 돌에서 공룡 흔적을 찾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공무원 분이셨나 그런 것 같은데
쌓여있는 돌을 보니까 희미하게 뭐 뼈 같은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 이용남 교수님한테 의뢰를 해서 연구를 하시게 됐습니다. 서울대 이용남 교수님이. 그 당시엔 이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계셨는데 연구를 해서 이제 프리페어링을 해서 딱 돌을 다 깎아보니 이런 뼈들이 나왔어요. 뭐 척추, 꼬리 일부, 뭐 다리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 공룡은 이제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엔시스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꼬리가 상당히 넓적하죠. 아마 헤엄치는 데 쓰지 않았을까 싶네요. 머리 형태를 보면 물론 머리가 안 나오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해박적인 특징을 봤을 때 친척이었던 프로토케라톱스와 유사한 머리 형태를 가졌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친척인 프로토케라톱스의 머리 실물 크기 모형이랑 10분의 1 축소 모형은 대구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2층 복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샀어요. 2009년에는 뭐 역시 부경고사우루스가 발견된 하산동층, 경남 하동에 있는 하산동층에서 공룡 이빨들이 이렇게 산출이 됐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제 전기백악기에 살았던 아크로칸토사우루스와 비슷한 대형 육식공룡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크로칸토사우루스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려면 제가 미처 PPT를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 가시면 돼요.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서울에 있는 박물관인데 거기 가시면 로비에 거대한 육식공룡이 서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아크로칸토사우루스예요. 아크로칸토사우루스의 특징은 이제 신경배돌기라고 하는 이제 척추 윗부분이 상당히 튀어나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어쨌든 이런 발굴들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대형 육식공룡이 살았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뼈나 알 얘기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발자국 얘기를 조금 드리면 최초의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건 1982년입니다. 경남 고성군 덕명리 저는 이제 얼마 전에 학생들 데리고 여기 이제 교육하러 갔었는데 역시 공룡알만큼이나 경북대 양승현 교수님 팀에 의해서 최초로 발견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공룡 화석들이 고성에서 발견이 되는데 고성에서 발견된 게 3,000개가 넘는다 그래요. 공룡 발자국이. 아무튼 여기 걸어간 흔적이나 이런 거를 잘 볼 수 있게 나무 데크도 돼 있고 여기 보시면 나무 데크에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내려가서 이렇게 발자국을 가까이서 보실 수 있어요. 제일 많은 게 조각류 초식공룡 그리고 용강 그 다음이 많은 게 용강류 초식공룡의 발자국입니다. 이건 이제 고성 지역에서 발견되는 발자국들을 나타낸 건데요. 보면은 맨 왼쪽 끝에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덕명리의 공룡 발자국 화석지입니다. 한 거의 2,000개 가까이 발견이 됐죠. 고성 전체적으로 했을 때 한 3,000개 넘게 발견됐고 최근에 이제 마한면에서도 또 상당히 좋은 발견이 있었어요. 상당히 잘 보존된 공룡 발자국이 나왔어요. 아마 더 많아지겠죠. 언제죠? 2006년인가부터 고성에서는 이런 많이 발견되는 공룡 발자국에 기반을 하여 세계 공룡 엑스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부지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 당항포 관광지라고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데 여기 가시면은 보실 수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쉽게도 올해 엑스포는 내년으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덕명리 가시면 고성 공룡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룡박물관 거기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공룡 발자국 발견된 거 사진을 일부 넣은 거고요. 잘 보시면 보행열이 상당히 잘 나와 있죠. 걸어간 흔적들이. 저희가 이제 학생들 데리고 이렇게 탐사도 합니다. 막 이렇게 망치로 깰 수는 없고 여기가 천연기념물 장소라서 가가지고 발자국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공룡이 있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하고 줄자로 공룡 발자국을 잰 다음에 이 발자국 크기를 토대로 공룡이 키가 얼마나 했을지 요거를 계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퇴적 구조는 뭐가 있는지 퇴적층에 대한 설명도 하고 저 혼자만 하기에는 좀 제가 사실 공룡 전공이 아니라서요. 저는 갑각류 화석 전공해가지고요. 여기 왼쪽 끝에 보면 무슨 색이지 이게? 카키색 옷 입으신 요 박진영 서울대 연구원께서 직접 해설을 또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가장 유명한 화석이에요. 고성 공룡 발자국 화석지에서 무슨 이렇게 뭐 관광 팜플렛을 만들거나 무슨 어디 표지로 쓰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발자국 화석이 요겁니다. 여기 가시면 또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공란 구조로 해서 공룡들이 여러 마리가 막 밟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갖고 지층이 막 뒤죽박죽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어요. 뷰가 엄청 좋죠. 가면은 데이트하러 온 사람 정말 많아요. 제가 갔을 땐 다행히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또 보실 화석지가 이제 진주의 가진리라는 데 가시면 백악기 하만층이라는 지층이 쌓인 그 위에 저기 뭐냐 경남 과학교육원을 지었어요. 근데 과학교육원을 짓다가 이게 나왔는데 참 머리가 좋은 게 마침 또 과학교육원이잖아요. 이걸 파괴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다 그대로 전시관을 만들었어요. 전시관을 만들고 과학교육원은 과학교육원대로 또 바로 옆에 붙어 있고 되게 잘 해놨어요. 여기 가보면 이렇게 또 발자국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새 발자국이 엄청 많아요. 또 온통 새 발자국이에요. 공룡 발자국도 있지만 여기 또 전시관도 있고 그래서 가보시면 상당히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역시나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습니다. 언제 열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것도 진주에 있는 건데 제가 작년에 과학탐사 캠프 하면서 찍었던 새 발자국입니다. 학생들 데리고 이렇게 이런 것도 관찰을 했고 요거는 이제 용광류 발자국이요. 목긴 공룡. 그 외에도 뭐 마산에도 공룡 발자국 화석지가 있어요. 남해에도 있고 뭐 사천에도 있고 되게 많은데 아무튼 잘 나온 사진들 몇 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요 마산 고현리 같은 경우에 바로 옆에 바다죠. 나중에 보존을 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고성에서 발견된 것 중에 또 발자국도 있지만 공룡 피부 화석이 발견됐어요. 이거는 이제 백인성 교수님 부경대 계시는 백인성 교수님에 의해서 발견이 됐고 피부 화석은 발견되기 정말 어려워요. 보통은 다 썩어버리거든요. 근데 급격히 메모리 된 다음에 화석화가 진행된 건지 피부 화석이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참 공룡 화석 많이 나왔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조각류 초식 공룡이 걸어가면서 앞발과 뒷발을 선명하게 남긴 발자국 화석도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됐고 쥬라기 공원에서 보면 벨로시랩터를 보셨을 거예요. 그 조그만 육식 공룡이 계속 주인공들을 괴롭히죠. 그런 공룡과 비슷한 공룡도 우리나라에 살았습니다. 걔네를 보게 되면 발톱이 한쪽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발가락 앞에 있는 발가락 두 개가 이렇게 땅을 짚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요 밑에 있는 발자국입니다. 그래서 발자국 두 개만 찍힌 거예요. 하나는 들고 있어서 발자국으로 안 남았죠. 옆에 오른쪽에는 이제 초소형 육식공룡 발자국입니다. 10원보다 작죠. 새끼였을 거예요. 당연히. 새끼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모르는 엄청 작은 다 큰 조그만 공룡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왼쪽에 있는 한국의 화석 발자국이라고 되어 있는 그림은 201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30년 넘게 공룡 발자국 연구를 우리나라 학자들과 함께하고 계신 마틴 로클리 콜로라도대 교수님이 그리신 그림입니다. 참 한국이랑 인연이 깊어요. 1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표창장도 받으시고 나이가 70이 다 되셨는데 정말 열정적입니다. 공룡 많이 살펴봤는데 다른 백악기 화석들은 우리나라에 어떤 게 발견되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익룡 발자국입니다. 익룡 발자국은 1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헤나미쿠누스 같이 대형 익룡 발자국도 있는데 이런 그렇게 크지 않은 조그만 익룡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최근에 또 이제 전남대학교의 제 후배인 정정윤 후배가 수백 개의 익룡 발자국을 찾아서 석사 논문을 발표했어요. 제가 역시나 깜빡하고 사진을 안 넣었습니다. 이거 오른쪽은 이제 진주층, 진주에 있는 퇴적층인 진주층에서 발견된 도마뱀 발자국인데 이걸 보실 수 있는 곳은 진주 혁신도시 쪽에 있는 진주의 익룡 전시관입니다.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익룡 이빨 화석이에요. 상당히 길쭉하죠.
이빨 없는 익룡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요건 이빨이 있는 익룡의 화석입니다. 그리고 도마뱀 발자국 하나 더 보시면 요거는 이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이양재 연구원이 발표하신 논문인데, 보면은 도마뱀이 얌전히 있다가 적을 만나는지 두 발로 후다닥 뛰어간 흔적의 발자국도 발견이 됐어요. 독특하죠. 이거는 소형 포유류 발자국입니다. 이제 조그만 쥐 같은 애가 이렇게 꽝충꽝충 뛰어간 게 또 화석으로 나왔어요. 호수 주변에 이제 물 마시러 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뛰어가는 흔적이 그대로 화석이 됐습니다. 밑에는 개구리 발자국, 역시 진주층에서 나왔는데,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 배경의 사진은 현생 개구리가 남긴 흔적이고, 왼쪽에 시커먼 게 이제 셰일이라는 암석인데, 그 셰일 암석에 형성된 이제 개구리 발자국 흔적입니다. 별게 다 나오죠, 우리나라에. 악어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경남 하동에 장구섬이라는 조그만 무인도가 있는데, 거기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용남 박사님, 현재는 서울대 교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양재 연구원이 조그만 악어 머리뼈를 찾았습니다. 악어 머리뼈가 상당히 작은데 이 두개골을 통해서 봤을 때 아마 원 길이가 한 50cm 정도 됐을 걸로 추정이 되고, 이거는 복원도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건. 이름을 하동에서 발견돼서 하동 수쿠스라 지었어요. 이건 아까가 아니죠. 1편에서 말씀드린 이제 도마뱀 아스프로사우루스고, 1편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당시 전남대, 지금은 서울대에 있는데 이제 박진영 연구원이 보고를 했습니다. 거북이 화석도 많이 나와요. 지금 아직 보고 안 된 거북이 화석도 상당히 많고 발견만 되고, 이제 보고된 것 중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경북 경산, 대구에서 상당히 가깝죠. 대구 바로 옆에 있는 경산에서 발굴된 키르기제미스라는 거북이의 껍질 화석입니다. 한 30cm 정도의 폭을 가진 거북이였어요. 도마뱀 화석이 아까 말씀드린 아스프로사우루스나 뭐 발자국 말고 뼈도 있습니다. 보면 최근에 뉴스로 나온 게 이제 낚시꾼이 낚시하다가 공룡뼈다 해서 이제 발굴 신고한 게 있는데, 최근에 이제 보니까는 이게 도마뱀 같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공룡이 아니라. 어쨌든 도마뱀으로 추정이 되는데 상당히 잘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아래 사진에 보면 오른쪽 아래 사진에 사진 내에 왼쪽을 보시면 톡 튀어나와 있는 게 머리고, 그 옆으로 이제 척추랑 갈비가 쭉 있죠. 목뼈랑. 지금 뭐 문화재청에서 계속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른쪽 위에는 진주층에서 나온 도마뱀 화석입니다. 이거는 뭐 언론에 있는 사진 그대로 쓴 거라서 아직 연구가 안 됐어요. 이건 다양한 어류 화석이 또 우리나라에서 나옵니다. 특히 진주층이라는 지역이 옛날에 호수나 이제 강 환경이 상당히 잘 발달돼 있었는데, 특히 이제 이런 호수에 살던 물고기나 곤충들이 화석으로 상당히 잘 남는 지층이에요. 진주층이. 보면은 뭐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와키노이크티스라는 물고기의 민물고기의 화석이고, 오른쪽 상단은 이제 레피도테스라는 경린어류의 화석입니다. 상당히 잘 보존됐는데, 경린어류는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의 비늘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갑옷같이 돼 있는 물고기들입니다. 밑에도 진주층에서 발견된 물고기 화석이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대구각관 오셔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척추동물을 봤었고, 무척추동물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무척추동물 화석은 척추동물보다 훨씬 많아요. 워낙 개체수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주로 연구한 거는 요 개영충이라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백악기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바다가 없었고 다 담수였거든요. 호수, 강 이런 거였는데, 그런 호수나 강에 살던 친구들이에요. 물론 개영충 자체는 바다에도 살긴 하는데 저는 주로 이제 담수에 있는 개영충 화석을 연구했습니다. 개영충이 보면 제가 학명 붙인 게, 이거는 이제 몽골로시프리스 코아이라는 종인데, 이거는 이제 전남대 지구과학교육과의 이제 고영구 교수님이 많이 저를 챙겨주셔서 그거에 감사드리는 의미로 붙인 이름이고, 여기 오른쪽에 시프리데아 자메시라고 되어 있는 거는 독일의 벤야민 자메스라고 하는 훌륭한
계형충학자가 저의 멘토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한 의미로 제가 또 학명을 이렇게 두 분한테 붙여드렸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제가 지금 학명 붙인 게 두 종 더 있어요. 어쨌든 계형충들이 상당히 많이 살았습니다. 얘네는 갑각류예요. 그래서 보면 다리가 없어서 갑각류 아닐 것 같지만 이거는 이제 일종의 갑옷 같은 거예요. 이 껍질 안에, 두 장의 껍질 안에 몸을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 껍질 안에 새우 한 마리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새우랑은 물론 좀 거리가 멀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되게 귀여운 친구들이에요. 곤충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거는 이제 왼쪽 상단에 있는 거는 콥토클라바라고 하는 딱정벌레 유충입니다. 유충이고 정말 흔해요. 그래서 야외조사 나가면 찾기가 쉽습니다. 근데 요즘에 뭐 찾을 만한 노두, 그러니까 암석에 노출되어 있는 걸 노두라 하는데 그런 노두 찾기가 쉽지 않아서 그건 좀 아쉬워요. 밑에는 뭐 노린재 같은 거랑 그리고 이제 집게벌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극지연구소에 박태훈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주로 삼엽충 연구랑 뭐 고생대 캄브리아기 절지동물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백악기 진주층에 등각류 연구도 하셨어요. 등각류는 여러분 흔히 보는 뭐 쥐며느리, 콩벌레 이런 게 등각류거든요. 그리고 심해에는 이런 거대 등각류도 삽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사진 같은 건데 이거를 진주층에서 찾아서 보고를 하셨어요. 이게 상당히 생물 다양성이 높았던 우리나라 백악기 시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박태윤 박사님이랑 그리고 어디죠? 공주교대 남기수 교수님이 발표하신 논문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도 소개가 됐었는데 거미화석이 정말 온전하게 발견이 됐어요. 이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눈 쪽에 반사판 같은 게 발견이 됐어요. 이걸 통해서 봤을 때 얘네가 야간에 희미한 빛도 반사판을 통해서 흡수를 해가지고 관찰을 하면서 사냥을 했을 거다 이런 걸 밝혀냈습니다. 거미화석도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연체동물화석. 연체동물화석 정말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것저것. 이건 옛날 논문들에 있는 건데 최근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플리카토니오라고 하는 왼쪽 상단에 있는 게 이제 플리카토니오라고 하는 조개화석이고 학명을 까먹었는데 아무튼 또 뭐 최근에 발견된 화석들입니다. 상당히 조개들도 많이 나와요. 오른쪽 하단은 브로티옵시스라고 하는 복종류. 발이 배에 달렸다 해서 복종류라는 이름이 붙어있는데 여러분 흔히 아는 고둥 같은 게 복종류입니다. 민물 복종류 브로티옵시스가 이렇게 군집을 이뤄서 화석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친구들이 화석이 될 때 죽어서 이렇게 쌓일 때 일단 강이나 하천이 흐르면서 얘네를 옮기거든요. 옮기다가 멈춰서면서 화석이 되는데 얘네 배열 상태를 보고 물이 어떻게 흘렀구나,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흘렀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중요성이 있어요. 아무튼 뭐 상당히 심플하게 간단하게 이런저런 화석이 있음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새로운 주제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